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세스 고딘의 린치핀 개념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책 발췌문이랑 요약본 보니까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자료들 다시 보면서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린치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린치핀이 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뽑아보는 겁니다. 사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정해진 규칙 잘 따르면 안정된 삶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진단.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세스 고딘은 바로 여기서 엄청난 기회가 열린다고 말하거든요. 그 기회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과거의 어떤 거래라고 할까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도 불렸던 그 약속은 비교적 명확했죠. 그냥 조직 규칙 잘 따르고 맡은 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조직이 안정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안정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면서 그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더 이상 지켜지기 어려워진 거죠. 글로벌 경쟁도 심해지고 기술 발전, 특히 자동화나 아웃소싱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예전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들이 많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도 좀 정체되는 느낌이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약간 톱니바퀴처럼 취급될 위험에 놓이게 됐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오랫동안 학교나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런 톱니바퀴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길들여졌는지도 몰라요. 규칙 잘 지키는 게 내일이다. 이렇게요. 그 표현이 와닿네요. 길들여졌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세스 고딘이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다. 네,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거죠. 톱니바퀴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기회. 어쩌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런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생산수단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마르크스가 세상을 딱 나눴잖아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그리고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 이 이분법이 더 이상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된 거죠. 생산수단의 변화요? 네. 지금은 사실 인터넷 연결된 노트북 한 대,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과거의 공장 사장님 못지않게 강력한 아이디어를 퍼뜨리고 가치를 만들어낸 도구를 손에 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군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그렇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연결되고 조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자본, 노동관계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바로 제3의 존재, 그러니까 린치핀이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핵심 키워드 린치핀이 나왔네요. 이게 원래는 마차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작은 핀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비유적으로 쓰이면서 조직이나 프로젝트 전체가 잘 굴러가게 만드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핵심 임무를 뜻하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린치핀은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는 관리자나 노동자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해진 틀을 넘어서는 어떤 독창적인 통찰력,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조직에 정말 필수적인 가치를 더하는 거죠. 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신만의 생산수단, 아이디어나 네트워크,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끄는 새로운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이자 혁신가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술가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단순한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선다는 의미군요. 그런데 조직 입장에서는 이런 린치핀을 제대로 대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평균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뛰어난 성과를 내는 린치핀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3만 원 가치를 만드는 직원하고 2만 원 가치를 내는 직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조직이 그냥 평균적인 2만 원 이하의 월급을 준다. 그러면 뛰어난 직원은 내 가치를 인정 못 받네 하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버리겠죠. 그렇겠네요.
조직은 겉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톱니바퀴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이 어떤 생명력, 인간성, 그리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가져다주는 린치핀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정말 살아남고 번성하려면 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제대로 대우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조직에게도 린치핀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린치핀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요약 자료 보니까 5가지 핵심 특징이 잘 정리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자기 주도성. 이건 뭐 단순히 시키는 일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선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주도성은 누가 만들어 놓은 지도나 매뉴얼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갈 방향을 정하고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스스로 지도를 그린다.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결책을 막 찾아 나서는 그런 자율적인 태도죠. 이게 린치핀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든다는 거, 이게 다음 특징인 예술가 정신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단종이 일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예술 작품 만들듯이 접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예술가 정신은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창의성이나 인간적인 감성,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불어넣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예술이라는 게 꼭 뭐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예술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감정적인 연결,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떤 관대한 기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아, 넓은 의미의 예술이군요. 그렇죠. 당신이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거 세 번째 특징인 감정 노동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감정 노동은 단순히 정해진 업무 처리하는 걸 넘어서 동료나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복잡하고 묘묘한 감정들을 잘 관리하고 조율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감정의 조율. 네. 사회학자 엘리옥 실드가 말했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줘야 할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이죠. 여기에는 깊은 공감 능력이라든지 팀의 사기를 막 북돋는 리더십,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같은 게 다 포함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소모가 꽤 큰 일이긴 한데 점점 더 이런 인간적인 연결이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기계가 대신하기 어려운 영역이네요. 네 번째 특징인 선물 마인드셋도 되게 흥미로워요. 당장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베푸는 태도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 이게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태도입니다. 선물 마인드셋은 어떤 거래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먼저 가치를 제공하고 기여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자세거든요. 네네. 물론 뭐 자선사업가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선물을 잘 주는 사람들은 당장의 보상이나 명성을 계산하기보다는 주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아, 주는 행위 자체가 기회를 만든다. 네. 먼저 베풀 때 잠재력이 드러나고 선물이 오고 가면서 관계는 깊어지고 협력의 가능성도 커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 기반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두려움과 싸우는 용기입니다. 사실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텐데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아예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그 용기인 거죠. 아, 그쵸. 린치피는 실패나 거절, 비판 같은 것을 성장의 기회로 다시 해석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에 굴복할수록 성공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 용기는 그냥 무모함하고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스 고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지적인 위험은 감수해야 하지만 회사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도박 같은 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만용이라는 거죠. 아, 네. 그 구분이 중요하겠네요. 자기주도성, 예술가 정신, 감정노동, 선밀 마인드셋, 그리고 용기까지.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강력하고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린치핀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뭔가 발목을 잡는 데 있는 걸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세스 고디는 그 원인을 우리 뇌의 아주 원시적인 부분, 소위 도마뱀 뇌, 리절드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편도체에서 찾습니다. 도마뱀네요. 네, 이 부분은 생존 본능하고 직결돼서 위험을 감지하고 싸우거나 도망치도록 우리를 막 부추기는 역할을 하죠. 아, 생존 본능. 문제는 이 도마뱀 뇌가 새로움이나 불확실성, 실패 가능성 자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서 아주 강력한 저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여요. 야, 튀지 마라. 안전한 데 있어라. 실패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요. 와, 정말 공감 가는데요. 생각해보면 중요한 발표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괜히 미루거나 완벽하게 준비 안 됐다는 핑계 대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그 도마뱀 뇌의 속삭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저항이 아주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이디어 발표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걸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게 만들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완벽주의 함정. 특히 샘파라고 부르는 감정적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온 용어인데 불안이나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 자극, 마치 가려운 느낌 같은 거죠, 이게. 왔을 때 그 불편함을 못 참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가려운 것을 막 긁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심리 패턴을 말합니다. 아, 샘파. 가려운 걸 긁어서 더 안 좋아지는. 그렇죠. 예를 들어 비판을 딱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막 방어하거나 반격하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 같은 거죠. 이 샘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뿐이라고 해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저항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맞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저항, 이 도마뱀뇌의 목소리를 이겨내고 린치핀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저항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 네. 아, 지금 내 안에 도마뱀 뇌가 또 시끄럽게 떠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좀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좀 역설적이지만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선택한다. 네. 익숙하고 편안한 길 대신에 약간의 긴장감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길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참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한다. 쉽진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특히 자료들 보니까 완수, 쉬핑하는 습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던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세상에 내놓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완수는 저항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피카소가 그 수많은 작품을 쏟아냈기에 우리가 그의 걸작들을 알게 된 것처럼 아이디어를 그냥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 쉬핑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 보내는 행위. 완벽주의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저항의 형태일 뿐이에요. 사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완벽에 가까워지면 추가적인 노력에 비해서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시장은 그 차이를 크게 인정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버드 입학생 중에서도 SAT 만점자나 고교 수석 졸업생들이 매년 상당수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는 사실은 완벽함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완벽주의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브리페티스의 완수선언문 같은 구체적인 다짐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벽주의를 조롱하라, 실패도 결과물로 간주하라, 이런 문구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저항에 맞서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로 관리입니다. 두려움 못지않게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게 바로 피로감이거든요. 아, 피로감. 성공하는 사람들은 피로를 안 느끼는 게 아니라 피로를 느끼더라도 작업을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피로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걸 그냥 옆으로 밀어두고 나아가는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아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하는 능력과 마찬가지로요. 린치필 레버리지 법칙이라는 개념도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천재적인 통찰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 개념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꾸준히 배우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번뜩이는 통찰력이나 해결책, 즉 탁월함이 발휘될 때 그것이 엄청난 가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의 탁월함. 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순간의 탁월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평소의 꾸준한 노력과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린치핀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들이 제시되는데요. 첫째,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눈에 띄는 존재. 둘째, 화려한 말이나 이력서보다는 당신이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물, 즉 당신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이력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 결과물로 보여줘라. 네, 예를 들어 샘티 시그널스에 합류한 제이슨 짐다르 사례처럼 이력서 한 장 없이도 온라인에서의 교류나 실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셋째, 자기 이름으로 구글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당신의 디지털 평판이 되는 거죠. 아, 구글 검색 결과 관리. 넷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장에서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리그를 스스로 구축하거나 찾아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계속 참여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나만의 리그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린치핀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그런 조직이나 파트너를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낡은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단순히 시스템의 부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자신만의 예술을 창조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기꺼이 세상에 선물을 나누는 린치핀이 될 것인가?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밑바탕에는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어떤 천재성이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려운 문제를 기발하게 해결하거나 남들이 못 본 지름길을 찾아내거나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걸 고쳐낸 경험이 있을 때니까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그리고 세스 고디는 사람들을 열정,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제에 신경 쓰는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집착,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가, 이 두 축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흥미롭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아, 4가지 유형이요? 네, 4사분면의 근본주의 광신자는 현실을 왜곡하면서 변화를 위협으로만 보고, 이 4분면의 관료는 열정 없이 규칙만 따르면서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3사분면의 징징대는 사람은 열정도 없으면서 현실에 불만만 가득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린치핀은 1사분면에 속해요. 이들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보면서도 이걸 불교 용어로는 프라냐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정을 갖는? 그렇죠. 불평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되 현실을 직시하는 균형 감각. 아, 정말 중요하군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주로 개인이 어떻게 린치핀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조직이 이렇게 저마다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린치핀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조직 안에서의 협업과 팀워크는 어떤 모습이어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개개인의 탁월함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동시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탐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